반갑습니다. 김정무의 작가생활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가만 있자. 현수연 씨가 기독교 신자라고 했던가요? 네, 저는 지금 수지산성교회에서 성가대 하면서 솔리스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됐군요. 물어보기가 아주 쉬워져서. 뭐가 궁금하세요, 작가님? 저기 천당에도 글을 쓰는 작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그런 질문은 들어본 적도 없고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아직 천당에는 가본 적도 없는데요. 내가 생각할 땐 이건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라 순전히 내 생각에 불과합니다만 천당에는 작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할 테니 문제거리가 전혀 없는 곳이 천당 아니겠어요? 지옥은 그 반대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작가라는 사람이 천당에 있다 손 치더라도 골치를 썩여가며 글을 써야 할 무슨 이야기거리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럼 작가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문제가 아주 많고 그래서 작가님이 오늘 하실 말씀도 많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으세요? 그래요. 작가는 원래 여느 일반인이 미처 보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19세기 노르웨이 극작가 입세는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말미암아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형의 집이란 희곡을 썼고 그 작품에서 노라라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선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가령 입센이 여느 일반인처럼 세상을 예사롭게 보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여성은 의뢰이 그렇게 사는 것이라 하고 여기며 아무 말도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극작가 아스 밀러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 아래 사회에서는 인간이 마치 일회용 소모품 취급을 당한다는 비극을 일러주었고요. 작가님 오늘 너무 거창하게 나오시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천박하고 추악하게만 느껴져서 화가 막 나요. 그것도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것들의 행동 거지나 의식들이 아주 똥걸레보다 더 더럽게만 보여지니까요. 작가님 표현이 너무 과격하세요. 현수연 씨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현수연 씨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그건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될까요?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즘엔 뉴스들로 인해 화가 치밀지 않으십니까? 물론 일부이긴 합니다만 법학이란 학문을 공부하여 검사, 변호사, 판사가 되어서 소위 출세한 자들 중에 일부, 정치인 또는 국회의원이라 자처하는 자들의 일부, 고위공직자 중에 누구, 지금 내가 그자들의 더러운 이름과 그들의 흉측한 짓거리를 줄줄이 나열할 수도 있지만 내 입이 더러워질 것만 같아 차마 입에 올리지도 못하겠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단박에 짐작할 수는 있겠죠. 누구. 그들은 법학을 전공한 목적이 이른바 사회의 정의 수호가 아니라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다니며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이나 왕창 벌어야겠다는 거였겠죠. 돈에 환장한 그자들은 양심이나 수치심 같은 것도 제 고물상에다 팔아치우고 얼굴에는 기관 총알도 뚫지 못할 만큼 두꺼운 철판을 깐 다음 자기들의 범행이 죄 탄로가 나도 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란 근사한 범죄 용어를 이용하면서 일반 국민을 가분개 정도로 여긴 채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고 옛날에는 개새끼라는 말이 아주 쇼킹한 용말이었는데 그 자들은 개새끼보다 더 못한 구데기 같은 자들이겠죠. 작가님 오늘 예고된 주제가 있잖아요. 논어 제1장 하기편 첫 구절인데 작가님 그렇게 정하셨고요. 그렇군요. 화를 내고 욕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개색들한테는 사람의 말이 먹히지도 않을 테니까. 제자들이 스승 공자은행을 기록한 논어 제1장 하기편의 첫 구절.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벗들이 먼 곳에서 찾아오는 것 또한 반갑지 아니한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음이 곧 군자답지 아니한가. 네, 군자라는 낱말을 제외하면 어려운 말이 별로 없는 문구 같죠. 배우고 익힌다는 말은 학문을 한다는 말이 될 테니 공자는 학문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한 거겠죠. 학문을 골치 아픈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공자님은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학문을 즐길 줄 모르는 자는 군자가 될 수 없다는 말도 되는 거고. 그래요. 공자님이 말씀하신 학문이란 올바른 인간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에 타산을 저울질하거나 돈벌이 수단이 되는 지식을 배우는 과정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인간의 길을 탐구해 가면서 스스로 희열을 느낄 줄 알아야 비로소 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울러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군자는 학문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도 덧붙인 거고, 그뿐만 아니라 타인을 눈을 의식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인격부터 완성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말도 되고요. 작가님, 군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군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논어에는 군자라는 말이 자그마치 90여 회나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공자는 제자들에게 너희 모두 군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했던 거예요. 아니, 공자는 만나는 사람 누구한테나 그 말을 계속했던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주로 남자를 말합니다만, 그리고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에는 벼슬아치들을 군자라고도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에리트층이나 고위공직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군자와 대칭되는 말은 소인이고요. 내가 13년 전에 군자 만나기란 사상교양서까지 한 건 집필하고 발간했기에 군자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차후로 미뤄야겠군요. 따라서 이제 또 불가피하게 현수연 씨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현수연 씨는 곡학아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느닷없는 질문이어서 대답이 어렵게 느껴지면 당장 스마트폰으로 한번 검색해 봐요. 네, 곡학아세 제가 지금 바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곡학아세. 그릇된 학문으로 세상에 아부한다는 의미인 곡학아세는 정통적인 학문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을 어지럽힘 또는 그것을 왜곡해 사람들에게 아첨함을 뜻합니다. 그래요. 앞에서 말한 인간의 탈을 쓴 개새끼보다도 못한 법조인들이나 알량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정부패를 일삼는 일부 고위공직자들이나 함량미달의 정치인들은 한마디로 권력이나 돈에 굴복하여 곡학아세만을 일삼는 비천한 자들이겠죠. 그들은 학문을 자기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쯤으로 이용한 거예요. 아마 곡학아세의 비조는 진나라 시황제의 참모로서 분서갱유라는 범죄를 진두지휘했던 성상 이사라는 자가 될 거예요. 한비자와 동문수학한 그자도 바로 법가를 공부한 선비였는데, 시황제의 눈에 들어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수많은 동문들을 잡아 죽이고 모든 책들을 불사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학문은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듯한 어떤 지식 전달 체계가 아니라 인적 수양에 필요한 교양 과목이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인문학 정도가 되겠죠. 혹은 사람다운 사람 또는 군자다운 선비가 되기 위한 훈화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한마디의 말은 군자는 바로 인격의 완성자라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쓴 적이 있는 군자에 관한 글을 현수연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공자는 과연 어떤 인물을 군자라고 불렀는가? 공자는 먼저 군자는 상달하고 소인은 하달한다 하는 말로 일단 큰 경계를 지웠다. 군자는 형이상에 해당하는 도를 지향하는 인간형이고 소인은 형이하에 해당하는 세속적인 것들에만 눈독을 들인다는 뜻이었다. 자로가 군자에 대해 물으니까 공자가 자기 자신을 수양하여 모든 일에 조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자로가 그렇게 하면 그만입니까? 하고 묻자 공자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수양하여 남들을 편안하게 하는 자이니라 했다. 자로가 묻기를 그렇게 하면 그만입니까? 하니 공자가 몸을 수양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것이니 몸을 수양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요와 순임금 같은 분도 오히려 어려워할 지경이었다. 논어 헌문에서. 자로는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 7번째 순위에 올라있는 인물로 공자를 만나기 이전엔 성질이 무척 거칠고 의협심이 강해 폭력을 곧잘 휘둘렀으며 성격 또한 무척이나 우직했던 모양이었다. 공자의 제자가 된 다음에 그는 요즘 말로 하자면 공자의 수행원 격인 바디가드 노릇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림자처럼 스승 곁에 머문 인물이었다. 자로는 숱하게 깃털로 꾸며진 갓을 쓰고 늘 수태지 가죽으로 만든 띠를 차고 다녔는데 훗날 그가 개시가에서 읍제라는 벼슬살이를 할 때 태자 괴외가 공회란 자를 등용하자 그에 반대하려다 역습을 당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때 갓끈을 맨 채 죽어가면서 그는 군자는 죽을 때도 갓을 벗지 않는다 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어떤 이가 군자냐 하는 자로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대답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첫째, 수기, 즉 군자는 몸을 닦는 행위를 먼저 하고 둘째, 안백성, 즉 군자는 다른 사람들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예를 행할 때 갖추어야 할 태도가 되는 경과 몸을 닦는다는 의미의 수기를 함께하면 결국 완벽한 도덕적 인격 수양이란 뜻이 된다. 도덕적 인격 수양이란 결국 자기 자신의 내부로 향한 윤리의식이며 밖으로 인을 실천함이라 볼 수가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군자는 인을 실천하는 인물이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은 공자의 확고한 사회의식 내지 그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뜻이다.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지금 세상에 직업의 귀천은 법률상 논할 수가 없지만 의식의 귀천만은 논할 수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이 천한 쌍것들한테 학문 또는 지식의 전수란 결국 천둥벌거숭이 내지 미친 자한테 날에선 칼날을 안겨줌과도 같은 꼴이 되기가 십상이란 말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쓸모만 따지고 인성이나 품성은 도외시하는 천민자본주의 체제 하에 현대사회 속에서는 이른바 천박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의식의 소유자들도 출세가 할 수가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능지수의 높낮이나 출세 여부와 인격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논어에는 또 군자는 화합하되 부화내동은 하지 않고 소인은 부화내동은 하되 화합할 줄 모른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사회의 맹점 중에 하나가 또 다수결의 원칙이 되기도 하는데 패거리들의 숫자 노름으로 말미암아 양아치 같은 자들을 사회 지도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으니 기가 막힐 일이란 말씀입니다. 작당을 한 무리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거나 강탈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철에 표를 의식한 나머지 그들을 어찌지 못하는 행정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의 어정쩡한 태도 또한 분명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데 그러한 행태를 바로잡을 방법 또한 없어 보이니 그저 딱한 노릇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시간에 내가 정작 하고 봤던 말 한마디를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문학 강국론 중에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다음 이 시간의 주제는 김학준 할머니의 명복을 빌미로 정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